자, 엊그제 국토부에 19만 2천 채의 작년에 공급된 아파트들을 누락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고 이 주택 가격을 인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정부의 입장을 볼 때 이 공급을 갖다가 누락시켜서 정부의 의지에 부합되고자 한 고의가 아니었냐라는 그런 지금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국토부가 내부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는 데이터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실수라고 했지만 지금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가장 심각한 거는 주택담보대출 또 주택개발 과정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두 가지 문제, 아파트를 둘러싼 두 가지 문제의 대출이 한국에 지금 금융 위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심각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더라도 금리 내렸다고 좋아하다가 낭패봤다. 주담대 다시 4%대 꿈틀, 변동보다 고정금리를 이제 선호하는 현상이 늘어났다. 이런 보도가 있고요. 멀어진 금리나 미국의 지금 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그 연준이 내리면 한국도 내릴 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미국의 연준이 안 내리니까 한국도 지금 금리를 안 내리고 가겠다.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의 하단도 4%, 상단은 5%대에 걸치니까 지금 4억이나 빌렸던 연끌족들이 겨우 지금 버텨오다가 막막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가 하반기에도 지속되면 연골적 빚 부담이 장기화될 거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행들이 3%대 상단까지 낮아졌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를 4%대 초반까지 높이고 있고 최고금리는 7%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 2, 3%대 금리가 흔했던 2, 3년 전 저금리와 비교하면 빚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 이번에 파월이 금리를 갖다가 동결하면서 인하 시기는 지연될 거고 올리지는 않았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을 했죠. 지금 미국의 금리가 한국에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또 동결할 거다. 이래서 이제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물 건너갔어요. 그런데 은행들이 미국에서 금리가 내릴 거라고 상정하고 총선 전에 정부에 압박도 좀 있었는지 미리 금리를 내렸다가 자, 총선 이후에 미국 금리가 안 내려가고 자, 그리고 또 정부에 이제 힘이 빠지니까 은행들이 다시 금리를 올리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끌해서 집 샀던 친구들은 그야말로 이제 죽을 맛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최고금리가 8%대까지 가던 작년에 비하면 금리가 낮아졌지만은 저금리 시대 2, 3%가 많던 시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금리가 늘어난 사람이 다수라는 거예요. 연 5%로 30년 분할 상환으로 지금 주담대로 4억을 빌린 차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215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행들도 이제 금리를 올리고 미국에서 금리가 안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상당한 기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담대 관련도 지금 고통이 크지만은 자, 한국에 지금 1000조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월 이자만 470만 원이다.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들도 높아지는 금리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은행들이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를 지금 벌리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주담대 금리도 올라가니까 은행들이 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고 정부 압박도 있고 하니까 미리 금리를 내린 걸로 보이는데 은행채 5년물짜리가 4년 가까이 은행채 5년물짜리가 지금 4% 가까이 인상되면서 자, 이자 내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될 판이다라고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죽을 판인 거예요. 자영업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받아서 사던 상업용 부동산이 전국 곳곳에서 거래가 거의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빌딩,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거래가 급감하고 있고, 심지어 시급한 공장 용지 개발도 금리에 지금 발목이 잡혀서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이 속에서 지금 저축은행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최고 8%까지 가면서 저축은행이 5천억의 순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PF 후폭풍으로 저축은행이 굴러가겠느냐, 얼마 못 굴러갈 것이다 라는 암울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신 못 차리는 데도 많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작년에 뱅크런 위기다 해서 정부로부터 1조의 수혜를 받고도 자기들 회원들한테 4,800억의 배당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작년 새마을금고 전체가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이 860억인데 이를 벌고 5개를 배당해 줬다.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지금 PF 연체가 심각해서 새마을금고의 부채를 갖다가 캔코 등에 상각하고 있는데,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고 횡령, 부정대출, 부실대출, 직장 내 갑질, 성희롱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보면 정부가 발 묶인 출렁다리 브릿지론 손을 본다. 이제 부동산 PF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이금융권 브릿지론 30조 내간을 갖다가 해소시키겠다.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겠다 했는데, 이 정리하려면 부실 사업장의 땅값을 대폭 낮추어서 해야 되는데, 자,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등장하고 있고, 정부가 은행하고 보험사를 묶어서 1조 원 이상의 부동산 PF 공동대출 신디케이트 론을 고려하고 있다는데, 그러잖아도 은행도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이 많고 보험사도 많은데, 이런 회사들 보고 너네들 돈 좀 벌었으니까 돈을 내가 부동산 PF에 새로운 뉴머니를 공급하라. 자,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가겠어요. 자, 이제 올 게 오고 있어요.